자, 이번엔 여당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뭔가 의견과 주장의 충돌이 좀 있습니다. 한 가지 사안을 두고요. 가석방 결정입니다. 먼저 기사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문 대통령 이재용 가석방 책임 넘기지 말고 입장 밝혀라. 이런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뒤에 숨어 계십니까? 입장 밝히세요. 누가 결정하고 있는 건지 다 압니다. 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심상정 대통령 결단이라는 건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다. 직격을 했습니다. 직격을.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가석방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반박, 뭐 찬성, 반대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쭉 나오고 여기 보면 뭐 반대 의견, 찬성 의견이 써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나온 목소리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결정이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과 그 법무부의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은 셈이 됐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봉사하는 기회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석방의 법령상의 요건에 맞춰서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가석방 정책에 대한 제 신념은 확고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교정시설, 수용시설에 과밀하게 110%에 이르는 그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대선 주자들의 반응이죠. 여기 뭐 이재명 특혜도 안 되지만 차별도 안 된다. 이낙연, 이재용 국민께 또 한 번 비쳤다. 글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거는. 그리고 윤석열, 정해진 요건과 절타 따라 이루어졌다. 최재형, 국가경제 기여로 이어져야 된다. 약간 여야의 뭐 다르긴 하지만 특혜, 차별 뭐 이런 게 동시에 들어갑니다. 김종욱 교수님. 네. 박범계 법무장관이 어제 이 가석방 여러 가지 당내에서 좀 내용처럼 비춰지니까 뭐 기자들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뭐 영상에도 소개드렸는데 영상에서는 뭐 안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가석방은 법무부 결정사항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정의당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뭔가 얘기하라 지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소관 상황인데요. 하필이면 예. 가석방 대상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법무부 장관이 그냥 개인적으로 결정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면 돌파를 한 거다. 네. 정면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앞으로 된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대통령 입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국민 여론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요구가 더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소위 우리 경제라고 하는 상황들을 고려했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국민 여론이 높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적어도 그런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어떤 내용들을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은 없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경제가 안 좋으니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을 시키면 경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 하나랑 반도체 경쟁에서 큰 문제가 있으니 오너 리스크를 빨리 최소화시켜서 반도체 경쟁에서 잘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그렇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에게. 그러면 반대 여론이 분명히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 이게 공정이 맞아?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다른 사안들이. 이 사안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갓 60% 복역했는데 내보냈어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는 저도 유전 유죄 같은 개념으로 그럼 유치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소위 요건만 살짝 갖추게 되면 가석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럼 삼성전자라고 하는 거대한 기업이 이재용 부회장 개인이 만들었습니까? 그럼 많은 노동자들이 같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일한 잣대를 대야 돼. 동일한 잣대가 없는 거죠. 그럼 대통령이 두 가지 설명하셔야 되는 거죠. 경제를 위해서 가석방 조치를 했다. 예. 그리고 많은 국민들 중에서 일정한 비율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공정성에 대해서 불공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그런 불공정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판단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시지 않게 된다면 당연히 내부에서 논란이 많은 거죠. 앞으로 계속 이럴 거야? 그렇다면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이 사실이야? 라고 하는 근본적인 가치.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얘기했던 과정은 공정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 공정한가? 당연히 그럼 결과가 정의로울까?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법무부 장관의 소관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들을 좀 밝히는 것이 저는 상식적인 거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대인 변호사. 네. 청와대 뭐 또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안 내는 겁니까? 못 내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입장을 안 내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입장을 표명하는 거는 분명히 필요하다고는 보여집니다. 국민들에 대한 관심사고 가석방 대상이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거 아니냐라는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필요성과 이런 부분들 과정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또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이제 특혜라는 시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지 뭐 일부러 뭐 이렇게 법무부 뒤에 숨어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법무부에서도 이거 권한 자체가 법무부의 권한이고 그리고 법무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조차 뭐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시켜준다라는 또 이런 시선이 또 곱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표명을 의도적으로 자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이미 결정은 됐어요. 가석방 하기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놓고 왜 이렇게 결정한 건가?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왜 대통령이 아무 얘기를 안 하는가? 이게 논쟁처럼 좀 떠올랐습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향후 민주당 대선 경쟁의 이슈로 부각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전망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대표 어제 뭐 기자회견 좀 했습니다. 뭐 취임 100일 뭐 이런 이름 명목의 이제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했어요. 최근 사항에 대해서. 송영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자폭탄 관련해서 이거 배설물입니다. 이거 거리둬야 됩니다.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찌꺼기 이런 거죠. 마구 쏟아낸다. 대표 취임 100일 맞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문자폭탄 걸려서 양념이다 했는데 배설물이라 그랬으니까 거리둬야 된다는 거죠.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 관련 하나 더 보면요. 이런 반응이 어제 송영길 대표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 기사입니다. 문자폭탄은 배설물. 그래서 일부 당원들은 이거 지지자 무시하는 거다. 배설물이라뇨?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당원 게시판에 송영길 대표를 비난하는 글들이 폭주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이거는 의사표현이고 의견인데 이걸 배설물이라뇨? 뭐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 일부 지지자들이 이제 지사직 사퇴를 권유한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제 장애 비하 같은 과도한 문자폭탄을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각 정치인들은 자기 지지자들이 자기를 돕는다고 상대 자망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하지 말도록 자신을 돕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한테도 지금 핸드폰에 하도 많이 메시지 폭탄이 와가지고 이 핸드폰이 터질 것 같아서 얼음으로 이렇게 얼음 속에다가 핸드폰을 넣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냥 안 보는 게 낫다. 그리고 뭐든지 저는 댓글이 뭐고 욕을 하면 일단 안 보는 게 낫다고 봅니다. 지워버리고 안 보는 게 낫고 욕을 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면서 비판하는 것은 잘 참고를 합니다. 열성 지지자들이 막 좀 금도에 벗어난 발언을 한 것들은 각 진영에서 자제시키되 그게 설령 있더라도 무시해야지 그거를 대변인이나 국회의원들께서 공식 언어로 인용하는 순간 오히려 이게 악화된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저는 우리 경쟁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그런 치열한 경선을 거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승복하고 하나가 되느냐라는 것인데 우리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님들은 이미 그런 자세를 갖추신 다 훌륭한 후보님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호 의원님, 네. 여당 정치인에게 문자 폭탄이란 뭘까요? 아니 어떻게 저 화면을 그 발굴해 내셨어요? 저 그 참 유명한 말씀이었는데 유명하니까 뭐 금방 찾죠, 뭐 저거는. 양념이다. 이거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로 이 뭐 트래픽을 보면요. 예. 이 소위 말하는 문자 폭탄의 이 횟수라 개수 그다음에 강도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뭐 송영길 대표의 이제 이런 발언은 사실 이제 너무 강성 지지자들의 발언을 통해서 중도의 외연 확대가 지금 조금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 때문에 나오면서 또 옛날처럼 이거 뭐 양념이나 순화된 말을 쓰면은 조금 전에 봤던 2017년도 그 장면이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걱정까지도 배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배설물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한 단어를 또 썼기 이게 때문에 또 이게 여당 지지자들이 또 반발을 하는 그렇죠. 글들이 같이 이제 올라왔답니다. 반발하는데 예. 어쨌거나 획을 그어야 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문자 폭탄이라든가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은 이제 정치판에서 싸워야 되는데 사라져야 되는데 정치가 원래 싸워야 정치인 것처럼 지금 돼 있는 어떤 근본 문제가 거기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김효희 교수. 네. 그러니까 이런 문자 폭탄이 점점 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걸 가지고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어제 이 송영길 대표의 말을 들으면 그런 거를 오히려 알리고 휘둘린다. 약간 이런 취재 설명까지 있었어요. 네, 얼마든지 문자를 보내거나 댓글을 달면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행위를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가 좌표를 찍는다고 얘기하듯이 하나의 좌표를 찍고 집단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게 되면 정치인이나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활발한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법으로 나아가게 된 게 지난 2017년도 드루킹 사건이고 이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여론이 조작되고 왜곡될 수 있음을 대법이 확정 판결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특정 기사에 대한 댓글, 이 기사를 찍어갖고 여기에 기자에 대한 모욕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에 해당되는 정치인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들을 늘어놓게 된다면 이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일이라 생각하죠. 송영길 대표가 썼던 배설물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 그 질문이 들어왔던 건 이상민 위원장을 향해서 장애, 그러니까 인격에 대해서 상당히 모독스러운 예. 발언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격한 발언들이 나왔다 생각하고요. 이런 일들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입니다. 예. 스스로가 같이 본인들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에게도 이런 식의 정치 행동들이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송영길 대표가 했어요. 근데 뭐 요런 표현들이 좀 주목을 받아서 오늘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